10배, 20배 많이 배출을 하더라도 내가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3.3% 감축했으면 역시 저탄소 제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 되게 배신감 느끼는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로 에너지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녹색 조달로 이제 문을 열었는데요. 사실 저도 조달이랑 도대체 녹색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사실 보니까 정부가 엄청난 큰 손이에요. 예를 들면 시멘트만 봐도 시멘트가 대표적인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제품인데 우리나라 시멘트의 27%를 정부가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냐 안 하냐가 정말 우리나라 배출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이제 올 텐데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녹색 조달이라는 제도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 이야기를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시멘트의 이제 어떤 녹색 기준 여기에 보니까 탄소가 없더라. 그리고 철강은 아예 녹색 기준 자체가 없더라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 이제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탄소 저감을 하기 위해서 저탄소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결국은 그 저탄소 제품이 뭐냐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저탄소 제품을 인증을 해주고 있어요. 그때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CO2 그 로고가 붙은 그 제품들을 이제 나라에서 인증을 해주는 건데 문제는 이제 현황 저탄소 제품의 인증 기준이 조금 애매하다, 약간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에 따르면 그 저탄소 제품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가 3년 전에 비교해서 3.3% 줄어들거나 또는 동종 제품의 평균 탄소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배출량이 적거나 이 두 가지입니다. 표현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또는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둘 다 충족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충족시키면 돼요.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녹색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애예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얘가 만들 때 배출한 양이 3년 전보다 좀 줄면 3.3%가 줄거나 네. 아니면 같은 동종의 다른 제품보다 적으면 배출량이 적으면 네. 또는이라는 거죠. 네. 네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충족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이제 결국은 이 저탄소라고 하는 게 사실은 좀 상대적인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물건이 있을 때 같은 기능을 하는 물건이 있을 때 그거보다 좀 덜 배출하는 것이 저탄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상식적인데 그쵸? 이 기준에 따르면 동종 상품보다 예를 들어서 훨씬 더 막 10배, 20배 많이 배출을 하더라도 내가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3.3% 감축했으면 역시 저탄소 제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럼 약간 그런 거네요. 만약에 학교에서 성적 우수상을 주는데 내가 사실은 반에 거의 전교에서 바닥을 깔고 있어요. 근데 네. 3년 전보다는 조금 올랐어. 그렇죠. 근데 나 우수상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죠. 근데 물론 뭐 10배, 20배라는 거는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과장된 측면이 없지만 어쨌든 동종 상품에 비해서 더 많은 배출을 하더라도 충분히 저탄소 제품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그 시멘트와 철강 제품이 평균적으로 배출량이 낮은 편이냐. 사실 그렇다고 하면은 3.3%만 감축을 해도 뭐 잘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보면 아직 한국의 철강과 시멘트는 배출 집약도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기준에서 3.3% 줄어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저탄소로 다 봐줄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뭐 문제 내지는 우려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동종 평균보다 더 배출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친환경이라고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4월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이제 공고한 저탄소 제품 인증 그 목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사해봤을 때 실제로 시멘트 제품 같은 경우에 동종 제품보다 더 많은 배출을 함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시멘트, 철강 말고 우리가 사는 일반 소비재도 그렇게 똑같은 기준이에요? 예를 들면은 네네 같은 기준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거 약간 되게 배신감 느끼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각 제도별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녹색 건축 인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역시 이 제도도 약간의 약점이 있는데요. 일단 현행 그 녹색 건축 인증 제도에서는 그 LCA라고 해서 전 과정 평가를 수행하면 이제 가산점을 줍니다. 이제 결국은 뭐 1점, 2점 이거를 네. 얼마씩 더 받느냐에 따라서 녹색 건축 인증을 뭐 최우수 등급을 받냐, 우수 등급을 받냐 이렇게 네,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LCIA라고 하면은 네. 전과정 평가. 네네.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건축물의 자재 생산 단계부터 실제로 건축물 시공하는 거, 유지 관리, 그리고 건축물을 마지막에 해체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 과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행하면 점수를 주는데 네. 문제는 이걸 수행해서 실제로 탄소를 줄였는지 안 줄였는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건축물에 비해서 탄소 배출이 적은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LCA 평가 받았냐 안 받았냐? 네네. 그래서 받았으면 네. 2점 이렇게 가산점을 줍니다. 수행 황당하네. 여부에 따라서. 네. 그리고 심지어 이것도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고 싶으면 수행을 해라 이렇게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건축주 입장에서 그냥 나 최우수 안 받아도 돼, 우수 안 받아도 돼라고 하면 굳이 수행을 할 요인이 이제 없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LCA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얘기만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제 건축 자재 생산 단계부터 모든 과정을 봐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 복잡한 거를 실제 수행을 하고도 건물의 온실가스 감축으로는 바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수행 여부로만 가점을 주니까. 녹색 건축 인증 제도 이게 그 미국에서 말하는 리드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뭐 리드, 일본에서는 캐스비, 뭐 영국에도 브리엠이라고 하는 유사한 제도들이 있는데요. 이런 선진국 그 제도 같은 경우에는 LCA 결과에 기초를 해서 이 LCA를 이제 기준 건축물이라고 해서 동일한 뭐 지역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건축물 하나를 세팅을 해요. 그래서 그 건축물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보다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건축물이 탄소 배출이 적냐 이거를 가지고 인증을 부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녹색 건축 인증 제도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가 스스로 자기가 셀프 그린워싱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렇잖아요. 사실 저탄소 아닌데 저탄소 막 딱지 달아주고 하잖아요. 짜증나는데 기자분들 이런 거 기사를 열심히 좀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녹색 조달 우리가 아까 2005년 저는 그렇게 일찍부터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외국도 이런 제도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EU와 미국이 대표적인 이제 국가인데요. EU는 아시다시피 워낙에 이 환경과 기후 변화의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992년부터 이미 이런 저탄소 이제 라벨링 같은 환경 라벨링을 실시를 했습니다. 공공계약 전반에 이미 친환경 조달 지침이 굉장히 잘 수립이 되어 있어서 뭐 수송, 에너지, 뭐 건물, 도로 이런 각 분야별로 공공 조달 지침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말씀드리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LCA에 기반을 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1제곱미터당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탄소 배출량을 딱 세팅을 해버렸어요. 이거 이상은 배출하면 안 돼.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배출하면? 뭐 과태료 물어요? 네, 그렇죠. 과태료를 물고 그리고 그 배출량 수치를 22년, 뭐 30년 이렇게 줄여나가는 되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연방정부, 주정부 할 거 없이 이런 공공조달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로 LCA 기반의 그 캘리포니아 청정구매법을 발의를 해서 그 철강 제조사에 만약에 정부에 입찰을 하고 싶으면 탄소 발자국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라라고 규제를 하고 정부에서 정하는 최대 허용 탄소 배출량 이상을 넘어가는 철강 제품은 아예 입찰을 참여할 수가 없어요. 우리랑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우리는 상대적인 기준도 막 넣어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동종보다 뭐 그렇죠. 동종보다 낮으면인 건데 이제 그게 동종보다라는 것이 약간 이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쵸, 언제나. 그쵸.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정부 차원에서 딱 세팅을 해서 5년 단위로 갱신을 해 나간다. 그 숫자를 이렇게 좀 더 강제력이 있다. 우리도 기준을 업데이트하긴 하는데 하면서 오히려
배출 허용량이라고 해야 되나 기준 값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결국은 동종 상품의 평균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종 상품들이 그 해에 어떤 이유로 다 같이 배출량이 늘었으면 그 평균값은 올라갈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의 이제 최대 허용 배출량은 늘어나는 거죠. 그런 기준이 저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하게 있다고 하면 그런 해외 사례들이 있는데 저희 정부는 왜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한국 정부가 왜 하지 못하고 있냐라고 하면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탈탄소 이제 기후변화 저감 이런 게 최근 몇 년 사이에 너무 이제 급격하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도가 그거를 따라가는데 조금 이제 시차가 있는 거겠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모든 정책에서 늦는 나라는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해외의 모든 정책을 되게 빠르게 유사한 제도를 도입은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는데 대충. 대충이라기보다 뭔가 정책 환경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따박따박 빠르게 개선을 해나가는 것은 조금 이제 더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우리나라 정부 관료들이 이제 매우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한번 이제 이슈가 되면 또 빠르게 제도 개선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 보고 있는 기자분들 많이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철강, 시멘트 뭐 얘기했는데 거기에 사실 친환경을 붙인다 한들 그게 얼마나 녹색일까 사실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실제로 이 진짜로 제대로 기준을 적용해서 뭔가 녹색을 달 수가 있나요? 그럴 기술이 아직 있나요? 지금 현재? 철강과 시멘트 같은 이런 산업 생산물의 저탄소를 유도하는 거는 결국은 뭐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랑 원료를 얼마나 친환경적인 거를 쓰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소환원제철 이런 되게 정착되지 않은 그런 기술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술이 아니어도 이제 해외 선진 업체들은 이미 연료로 전환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배출이 적은 철강이나 시멘트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철강 제품 중에서 이제 열연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주로 고로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뉴코어사 같은 경우는 스크랩과 천연가스 환원철을 이제 혼입을 해서 전기로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을 할 경우에는 이 열연 제품의 탄소 집약도가 약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시멘트에서 이제 가장 탄소 배출이 많이 발생하는 게 클링커를 만드는 소성 공정이거든요. 이 소성 공정이 사실 두 가지 이제 차원에서 탄소가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소속로를 달궈야 돼요, 뜨겁게. 그걸 하는 데서 다량의 이제 화석 연료를 태우거든요. 그때 탄소가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클링커의 주 재료인 석회석이 화학적으로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또 탄소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화석 연료 대신 이제 뭐 재생 에너지를 써서 그 소성로를 달구고, 그다음에 석회석 대신에 뭐 석회석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산업 부재료 같은 것들이죠. 요즘 사용되는 거 이제 뭐 클레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데 이런 거를 사용하면 이제 시멘트도 저탄소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클레이를 쓰면 왜 저탄소가 돼요? 석회석 같은 경우는 화학식이 CaCO3예요. 근데 이게 열이 가해지면서 이제 그 CaCO3가 그 안에 있는 이제 CO2가 대기 중으로 대량 방출이 되는 거죠. 전부 석회석을 사용하면 CO2가 많이 방출될 것을 그 석회석의 일부를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점토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 그만큼 탄소 배출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의 내용을 저희가 철강을 한번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멘트 같은 경우를 다시 말씀드리면 제 말 설명이 맞는지 봐주세요. 시멘트를 만들 때 왜 탄소 배출이 되냐? 크게 두 가지 과정이 있다. 먼저 원료 사용할 때 우리가 석회석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석회석이 CaCO3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CaCO3가 아니라 CaO예요. 그렇죠? 그렇죠. CaO니까 CaCO3에서 CaO를 만들면 나머지가 뭐예요? CO2 남는 거잖아요. CO2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 과정에서 이산탄소 배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석회석 대신에 다른 걸 써서 CO2 안 나오는 원료로 대체를 하면 그만큼 배출이 줄어들 거다라는 거 하나고, 그 다음에 아까 막 이렇게 가열을 할 때 화석연료를 쓴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대체 연료를 쓰면 또 이제 온실가스가 줄지 않겠냐 하는 거죠. 네. 타이어 태우고 하는 것들, 이게 이제 대체 연료에 해당하는 건가요? 대체 연료가 아니라 이건 대체 원료에 대체 가깝죠. 원료? 네네. 네, 클레이 같은 것들 말고 또 다른 산업 부산물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타이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지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시멘트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인
선진 해외 기업이 스위스의 라파지 홀심이나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사가 대표적인데요. 여기 제품들 같은 경우에 한국 시멘트 대비 탄소 집약도가 한 30%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죠. 비싸죠. 다소 비쌉니다. 다들 비싸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더 사야겠네. 그쵸? 네. 비싼 거 민간에다 사라 그러면 잘 안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아까 뭐 이제 기준이 없고 막 이랬던 것들, 아니면 기준이 허술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만약에 제도가 진짜 개선이 됐다. 라고 했을 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진짜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계산한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 사단법인 넥스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정부에 납품되는 시멘트와 철강 제품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의 저탄소 시멘트 철강으로 전량 조달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2020년 대비 공공조달에서 약 30%의 감축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MDC가 산업 부문에서 11.4%를 감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감안하면 사실 공공 부문의 돈을 제대로 쓰는 것만으로도 이 11.4%의 약 30% 정도는 공공 부문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적지 않은 기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사는 게 맞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면 처음에 사실은 조달이라 그래서 저는 조달이 뭐야? 약간 뭐 이제 붓글씨로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조달. 거기랑 심지어 녹색이랑 이걸 또 어떻게 갖다 붙이나 했는데 생각 외로 그러니까 정부가 산다는 게 정말 큰 액수만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돈을 1년에 쓰고 있고, 그리고 이런 감축할 수 있는 잠재량도 거의 30%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네요. 이쪽 부분이. 네. 네. 그리고 뭐 온실가스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그런 저탄소 상품에 대한 시장이 또 하나 열리니까 더 많이 생산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죠. 정부가 이 저탄소 제품에 대해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떠셨어요? 처음에 너무 떨렸는데 네.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재밌어서 네, 더 얘기를 나오고 싶죠. 한 것 같아요.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음료를 한 번도 안 드셨어요. 바에 와서 음료를 안 드시다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